이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줄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만사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임을 잊지 말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처럼 끝없고 쉼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내가 싫어하는 일도 사라지고 바뀌게 될 것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영원한 건 없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간 걱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걱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도. 그렇게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5년 후에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시간이 흘러도 의미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린 모두 언젠가 죽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게 좋을까요?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분야에서 단연간 일해온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남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합니다.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지 못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덧없음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 제가 가진 재산, 사는 집, 타는 자동차,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밖의 것들은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잘못됐나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보라.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 나의 문제,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떠안고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일 뿐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정보를 쏟아내며 우리를 중독시키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정과 고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돈에서 찾을 것인가요? 권력에서? 혹은 여행이나 다양한 즐길거리에서?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남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쫓고 있나요? 내면에서 평정을 찾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적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의 어떤 방해물도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이 정말로 그 사실 또는 상황 자체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 또는 내가 가진 생각 때문인가요? 상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까지. 용서의 가치가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고 애정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도 무지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사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의 원칙 혹은 가치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깎아내릴 순 없다고.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우리는 어린아이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있었을 때 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 몰라서니까요.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분 나쁜 행동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대하면 어떨까요?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저는 패배자예요. 모든 게 저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건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가요? 불행이 닥친 상황에서도 견디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보다 타인에게 신경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잘 살펴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본질을 관찰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회피하고 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잘 살펴보라. 하지만 해변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 온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이듯이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한다. 모든 게 한때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가치관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테죠. 그러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기 삶은 온데간데 없고 타인을 위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희생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래 위에 쓰인 글자처럼 금세 희미해지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지키는 일은 바위 위에 쓰인 글자처럼 오래갑니다.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법. 사람들의 비판에 매우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보이면 바보가 되는 사람은 상대뿐입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하고 덩달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나도 함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를 신이라고 칭찬하거나 악마라고 모욕한다면 그의 말이 신경 쓰일까요? 일상에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려는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내 손에 움켜쥐는 법. 어떻게 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행운이란 멀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휴식을 취하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산이나 바다처럼 조용한 곳으로 떠나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전원이나 해변, 산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면으로의 침잠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외부 장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영혼 속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천국에 있다 한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를 덜 보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이루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회방만 놓는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는가요? 인생에서 애인, 부모, 친구, 동료 등에게 거부당했다고 느꼈던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지금까지의 글은 나의 내일은 긍정으로 시작한다에서 가져왔다. 나는 걱정과 불안이 쌓여가던 찰나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변해간다.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책은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책이 될 것이다. 책에는 실용적인 조언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평소에 압도당하는 감정과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나는 이 책을 통해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마음속 위안을 얻었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줄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만사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임을 잊지 말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처럼 끝없고 쉼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내가 싫어하는 일도 사라지고 바뀌게 될 것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영원한 건 없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간 걱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걱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도. 그렇게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5년 후에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시간이 흘러도 의미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린 모두 언젠가 죽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게 좋을까요?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분야에서 단연간 일해온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남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합니다.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지 못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덧없음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 제가 가진 재산, 사는 집, 타는 자동차,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밖의 것들은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잘못됐나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보라.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 나의 문제,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떠안고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일 뿐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정보를 쏟아내며 우리를 중독시키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정과 고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돈에서 찾을 것인가요? 권력에서? 혹은 여행이나 다양한 즐길거리에서?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남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쫓고 있나요? 내면에서 평정을 찾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적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의 어떤 방해물도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이 정말로 그 사실 또는 상황 자체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 또는 내가 가진 생각 때문인가요? 상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까지. 용서의 가치가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고 애정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도 무지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사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의 원칙 혹은 가치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깎아내릴 순 없다고.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우리는 어린아이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있었을 때 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 몰라서니까요.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분 나쁜 행동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대하면 어떨까요?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저는 패배자예요. 모든 게 저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건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가요? 불행이 닥친 상황에서도 견디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보다 타인에게 신경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잘 살펴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본질을 관찰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회피하고 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잘 살펴보라. 하지만 해변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 온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이듯이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한다. 모든 게 한때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가치관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테죠. 그러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기 삶은 온데간데 없고 타인을 위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희생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래 위에 쓰인 글자처럼 금세 희미해지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지키는 일은 바위 위에 쓰인 글자처럼 오래갑니다.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법. 사람들의 비판에 매우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보이면 바보가 되는 사람은 상대뿐입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하고 덩달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나도 함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를 신이라고 칭찬하거나 악마라고 모욕한다면 그의 말이 신경 쓰일까요? 일상에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려는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내 손에 움켜쥐는 법. 어떻게 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행운이란 멀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휴식을 취하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산이나 바다처럼 조용한 곳으로 떠나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전원이나 해변, 산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면으로의 침잠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외부 장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영혼 속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천국에 있다 한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를 덜 보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이루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회방만 놓는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는가요? 인생에서 애인, 부모, 친구, 동료 등에게 거부당했다고 느꼈던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지금까지의 글은 나의 내일은 긍정으로 시작한다에서 가져왔다. 나는 걱정과 불안이 쌓여가던 찰나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변해간다.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책은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책이 될 것이다. 책에는 실용적인 조언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평소에 압도당하는 감정과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나는 이 책을 통해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마음속 위안을 얻었다.